안녕하세요. 독일 BM학교 트레이너 K입니다. 오늘은 액티바이즈 확장편 파트 2인데요. 원래는 파워 칵테일 확장편을 하기로 했는데 액티바이즈 확장편을 1, 2 이렇게 찍고 있는 이유는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것들이 전부 다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잖아요. 파워 칵테일 확장편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어서 중복되고 있는 액티바이즈 확장편을 먼저 하고 파워 칵테일에서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파워 칵테일 확장편을 구성하려고 해요. 이 부분 참고로 알고 계세요. 유튜브를 찍을 때 항상 고민하는 것은 내가 이해했던 거를 좀 쉽게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너무 어렵게 되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잖아요. 저도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은데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려면 제가 먼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작업 과정이 힘들지 찍는 것 자체는 실제로는 어렵진 않더라고요. 오늘 할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내 몸을 위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게 바로 GMP 시설을 우리가 신경을 쓰죠. 그리고 얼마나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것인지, 천연 재료냐, 유기농이냐, 이런 거를 관심을 갖죠. 그리고 어떤 성분, 좋은 성분이 들어있고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었죠. 사실 이런 모든 관심이 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실제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몸 밖에 일어나는 것들이 저렇게 좋은 걸 먹었는데 내 몸이 개선이 잘 안 될까? 제가 처음으로 고민했던 것은 뭐였냐면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라는 걸 먼저 깨달았어요. 원래 영양학에서도 이게 기초거든요. 우리 몸 관리 영양에서요. 실제로 비타민 B6나 B12 같은 B6이나 B10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담배 피는 사람한테 폐암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바꿔서 생각하면 이걸 먹으면 비타민 B6과 12를 먹으면 폐암을 일으키니까 이걸 안 먹어야겠어요? 담배를 끊어야겠어요? 담배를 끊어야죠. 간단한 진리거든요. 몸에 안 좋은 것부터 끊어야죠. 탄수화물을 줄인다든지. 탄수화물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먹는 것서 문제가 되는 것도 줄이고.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다음에 나한테 좋은 걸 먹는 거고. 실제로 B6과 B12는 따로따로 그 성분만 먹었을 경우에 보고된 것이니까 액티바이트처럼 B군으로 돼 있는 이런 거에서는 그런 폐암을 일으키는 보고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고민했던 것이 입으로 들어간 후에 이게 최종 목적지인 세포까지 못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죠. 그런 고민을 해결해 주면서 만났던 게 바로 NTC였고,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봤어요. 세포에서부터 입으로 거꾸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최종 목적지인 세포의 영양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트 1에서 설명을 드렸죠. 물론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도 언젠가 한번 할 텐데, 어쨌든 세포 단위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세포에 도착하기 전 과정을 오늘 다룰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그럼 우리 몸에 저렇게 혈액이 흐르고 있죠. 저렇게 흐르는 거를 순환계라고 합니다. 저런 순환계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심장에서 어디로 가냐? 폐동맥을 거쳐서 폐에서 산소를 가지고 와요. 그렇죠? 이 산소를 가진 혈액은 다시 폐정맥을 거쳐서 심장으로 오고, 그런 다음 심장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동맥, 그리고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을 거친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다시 세정맥, 정맥, 대정맥을 거쳐서 심장으로 와요. 이렇게 혈액이 빙글빙글 돌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혈관은 다 막혀 있잖아요. 혈관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이제 영양소가 흡수돼서 혈관으로 들어와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얘네들이 세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세포로 갈까요? 심장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을까요? 어디에서 혈관으로 세포로 영양소가 가는지 아시죠?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대동맥, 동맥, 세동맥, 대정맥, 정맥, 세정맥, 심장, 폐 이곳에서는 영양소가 가지 않아요. 물론 폐에서는 산소가 가죠. 실제로 이런 혈관에서는 영양소, 혈액이 이동하는 역할만 하지 이걸 우리 몸 안에 흡수시키는 역할은 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은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건강이 우리 몸에서는 실제로 매우 중요하죠. 입은 우리 몸의 첫 번째 입구고요. 그 다음에 먹었던 음식이 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장은 두 번째 입구예요. 바로 세 번째 입구가 바로 모세혈관이에요. 어찌 보면 마지막 입구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로 가니까. 세포로 들어가게 하는 그 전 단계 과정이 바로 모세혈관인 거예요. 자, 그럼 모세혈관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게요. 모세혈관에서 산소와 영양소, 호르몬까지도 세포로 운반을 해줍니다. 물론 저렇게 세포로 운반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세정맥으로 보내는 역할도 모세혈관이 하죠. 자, 그리고 대동맥을 딱 잘랐을 때 단면적을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대동맥을 잘랐을 때. 그러면 모세혈관을 다 모아가지고 딱 자른 다음에 단면적을 재보면 대동맥의 무려 1000배입니다. 하나하나 굵기로 따진다면 대동맥이 우리 몸에서 제일 크죠. 하지만 그 혈관을 다 모았을 때 그 단면적을 비교하면 모세혈관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바로 강하게 혈액을 쏘는 위치가 대동맥이죠. 대동맥에서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1000이라고 본다면 모세혈관에서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1입니다. 이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모세혈관에서 산소, 영양소, 호르몬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혈액의 속도가 우리 몸에서 제일 느려요. 자, 그럼 모세혈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모세혈관은 머리카락의 10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고요. 적혈구가 겨우 지나갈 정도, 적혈구 하나가 그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의 길이는 99,000km로 지구 둘레 2바퀴 반이라고 하죠. 보통 혈관의 길이를 지구 둘레 2바퀴 반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모세혈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총혈관, 우리 몸의 총혈관의 길이의 90% 이상이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심장의 경우도 90% 이상이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심장 같은 질환에서는 관상동맥이 막혀 있지 않더라도 모세혈관이 이상이 생겨서 심장질환이 생기고 있다는 것들이 이미 밝혀졌죠. 그리고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는 천일 주기로 교체가 됩니다. 저 이미지처럼 모세혈관이 저렇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한 겹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적당한 이미지가 없어서 지금 저거를 고르는 거거든요. 이해 부탁드리고요. 모세혈관의 내피세포가 약 3년인 거죠. 3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혈관이 40세부터 이제 죽기 시작해요. 저도 40세 이제 후반 되어 가고 있으니까 많이 죽었겠네요. 제 모세혈관도. 그리고 60대에는 모세혈관 수가 40% 정도 감소해요. 제가 47이니까 한 15% 정도 저도 감소했겠네요. 근데 저렇게 감소하더라도 건강하거나 조금 젊으면
모세혈관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신생 모세혈관으로.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그럼 모세혈관도 안 만들어지겠죠. 원래 신생 모세혈관이 안 만들어지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다음은 모세혈관 구조를 좀 알아볼게요. 위에도 모세혈관, 아래도 모세혈관 두 가지로 그림을 그렸고요. 일단 적혈구가 저렇게 하나가 들어갈 만큼 그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 겹으로만 되어 있고요. 실제로 구멍이 저렇게 뚫려 있습니다.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요. 모세혈관은 우리 몸 장기마다 그 모양과 그리고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구조가 좀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구멍 형태로 뚫어져 있기도 하고 넙직하거나 저렇게 줄처럼 뚫려 있기도 해요. 그건 위치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저 위쪽에 구멍이 뚫렸다고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위쪽에 구멍을 뚫어봤습니다. 그러면 저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소가 이렇게 세포로 갑니다. 저 구멍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세포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로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모세혈관계예요. 뭉쳐있다는 표현은 적당하진 않은데 하여튼 모세혈관이 저렇게 분포되어 있는 곳을 모세혈관계라고 하는데 저 모세혈관 사이사이에도 혈관이 있습니다. 녹색으로 그려진 그림이요. 저 혈관이 뭔지 아세요? 저게 바로 림프예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노폐물들이 찌꺼기들이 가는 곳이죠. 그리고 저기 부분 보이세요? 모세혈관에서 그 세동맥 그 사이에 무슨 노끈으로 이렇게 감아놓은 것처럼 돼 있잖아요. 관략근이에요. 항문에 있는 관략근이 아니고요. 관략근은 항문에도 있지만 식도하고 위 사이에도 관략근이 있죠. 바로 저기에도 세동맥과 모세혈관 사이에 관략근들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 관략근을 바로 모세혈관 관략근이라고 하는데요. 저게 왜 있을까요? 참 신비로운 건데요. 우리 몸이 실제로 우리 몸을 구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 몸이 신경 쓰는 게 바로 우리 몸의 온도예요. 체내 온도죠. 암이 걸리고 아주 심한 질병이 걸릴수록 신체 온도는 내려가죠. 신체 온도가 올라가면 면역 능력이 아주 강해지고요. 그만큼 우리 몸의 온도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온도를 조절하는 녀석이 바로 저 모세혈관 관략근이에요. 온도가 떨어지면 관략근이 느슨해지면서 혈액을 많이 보내요. 모세혈관으로. 그럼 온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이 잘 공급이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체온이. 그리고 체온을 낮출 필요가 있을 때는 관략근을 조여요. 그렇게 조이면서 온도를 낮추고 이러거든요. 이걸 늘렸다 줄였다 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흐른다고 해서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잘 공급된다고 해서 이게 뭐 따뜻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 조절하는 조리개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 바로 저건데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럼 저거를 누가 늘렸다 줄였다 하냐? 누굴까요? 실제로 저거 주변 옆으로 모세혈관 주변 옆으로 저렇게 엄청나게 녹색으로 그렸죠. 저렇게 엄청나게 분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게 뭐냐? 바로 신경이에요. 신경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저 관략근이. 모세혈관은 저 관략근의 조절을 받는데 저 관략근을 바로 우리 몸의 신경이 조절하는 거죠. 뇌에서 명령을 내리겠죠. 네. 자, 이제 모세혈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을 알아볼게요. 사실 질환은 거의 모든 질환이고요. 현대의학에서 이게 아픈 사람이 왔는데 이 원인이 안 나와. 검사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모세혈관 때문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죠. 모세혈관에 대해서 현대의학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관심이 아주 두드러지게 커지면서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모든 원인이 바로 저 부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게 사실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 일반인들이 생각하더라도 영양소를 공급하는 최종 위치가 모세혈관인데 저 부분이 이상이 생기면 바로 세포에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면 간이며 심장이며 콩팥이며 모든 장기는 결국은 세포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럼 그 세포들이 죽잖아요.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제 기능도 못 할 거고. 그러니 그런 기본만 알아도 사실상 모든 질병이 원인이 되는 부분이 바로 저 모세혈관 질환이라는 게 답이 나오죠. 증상들을 대충 적어보면요. 일단 모세혈관이 많은 부위들을 적어봤어요. 뇌, 폐, 심장, 위, 간, 장, 콩팥 이런 데 정말 많죠. 콩팥 사구체는 모세혈관 덩어리잖아요. 손발 피부까지 적어봤어요. 그럼 뇌에서 모세혈관 질환이 생기면 바로 어지럼증, 건망증, 치매 이런 거 생기고요. 폐는 호흡곤란, 청색증, 손끝, 발끝, 입술 이렇게 파랗게 변하는 거죠. 청색증이. 그다음에 심장마비, 심혈관 질환, 이 심장 질환, 협심증 뭐 이런 것들 다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위는 더부룩하고 속쓰리고 위염, 위궤양이 있죠. 특히 심장이나 위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쥐어짜잖아요, 우리 몸을. 이런 데는 근육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근육들이 실제로는 모세혈관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간은 해독 능력이 저하되니까 사실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장 같은 경우는 변비, 치질, 장누수 증후군 이런 일이 생기고요. 콩팥은 노폐물 배출이 저하되는 거고 그래서 소변이 안 나오는 요독증 같은 거. 그래서 몸이 붓고 부종이 생기고 손발은 시리고 저리면서 수족냉증 그리고 손발 괴사까지도요. 그리고 피부 관심 있는 분들 안티에이징 이런 것도 사실 다 모세혈관이 원인이에요. 이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뇨기 질환 쪽으로 보면 성기능 저하와 질건조증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질환들 사실 모든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모세혈관 안 가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많죠. 그럼 질환은 알아봤고요. 자가진단법을 알아볼게요. 체크리스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인터넷을 참고하시고요. 손가락 중에서 네 번째 손가락으로 합니다.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 손가락으로 하고요. 네 번째 손가락의 저 끝부분, 손톱 있는 부분을 오른손으로 꼭 누릅니다. 한 5초 정도 눌렀다가 떼시면 돼요. 모세혈관이 흐르는 속도가 제일 느리다고 그랬잖아요. 영양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모세혈관을 흐르는 시간은 3초 이내예요. 3초 이내에 흘러서 가요. 혈관의 길이가 작기 때문에 매우 느린 거예요. 사실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5초 동안 꼭 누르고 있다가 딱 띄었을 때 3초 안에 저 손톱 부분이 빨갛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모세혈관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손끝 부분만 검사하는 걸로 우리 몸 전체 모세혈관이 다 돈다고는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모세혈관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모세혈관에 좋은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 모세혈관 확장에 아주 탁월한 영양소가 알려진 바대로 비타민 B3 나이아신이죠. 특히 일반 혈관보다 그 모세혈관 확장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녀석이고 이 비타민 B3는 비타민 중에 유일하게 약으로 일컬을 만한 아주 강력한 녀석이죠. 물론 약으로 일컬을 만한 거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 액티바이즈 파트 2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영양소가 실제로 공급되는 최종 관문인 모세혈관 건강을 아주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세포에 영양소가 잘 공급되게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액티바이저에 들어있는 비타민 B3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더욱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영양소가 또 무엇이 있을까? 바로 모세혈관 자체 건강을 위해서요. 그건 바로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이거는 식품에 노란색을 띤 애들을 주로 바이오플라보노이드라고 하잖아요. 과일, 야채, 허브에 들어있는 것들. 노란색?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을까요? 강황이죠. 강황뿐만 아니라 과일, 야채, 이 허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집어넣은 게 뭘까요? 바로 파워 칵테일이죠. 56가지 과일, 야채, 허브를 들어있잖아요. 실제 우리 제품에서 파워 칵테일하고 베이직 안에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매우 많이 들어있고요. 바이오플라보노이드를 집어넣은 제품이 하나 더 있죠. 영양소 목록에 바이오플라보노이드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젤수치입니다. 파워 칵테일과 젤수치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특히 감귤류 안에 들어있는 루틴과 히스페리딘이 모세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저기 젤수치에 그림 그려져 있는 게 뭐예요? 저 감귤류잖아요. 귤류들. 그래서 젤수치에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뿐만 아니라 루틴과 히스페리딘 이런 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파워 칵테일도 물론 들어있고요. 그래서 액티바이저를 섭취할 때 젤수치를 같이 섭취하면 효과가 아주 더 좋은 거죠. 저도 그렇게 먹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액티바이저 파트 2를 알아봤는데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최종 관문이 장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혈관이라는 거. 실제로 다른 혈관에서는 영양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 건강을 아주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모세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액티바이저와 파워 칵테일과 젤수치라는 거.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들 건강을 위해서 잠이 보약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 우리 애기들한테 손으로 잼잼잼 하라고 그러잖아요. 잼잼잼 하면 모세혈관이 아주 좋아져요. 오늘부터 잼잼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